안녕하십니까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 조계사 내에 있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공연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잠시 후에 시민 정치 콘서트 우리는 유권자다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그 전에 한원구 성공회대 교수를 만나서 어제 박근혜 대선 후보의 정수환께 관련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관련 내용에 대해서 잠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박근혜 후보가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고대하던 정수장학회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어제 기자회견 내용 좀 보셨는지요? 총평부터 먼저 해주시죠. 충격과 경악과 공포였습니다. 우선 예.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러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 후보를 하시겠다는 분이 어떻게 저런 상태로 링에 오르는가. 그러니까 이게 정수장학회 문제라는 게 사실 박근혜 후보의 가장 아킬레스건이다, 가장 약점이다, 급소다 해갖고 몇 년 동안 바깥에서 이제 계속 문제가 되었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렇죠. 그 문제 때문에 코너에 몰려서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사실조차를 잘못 알고 있는 거. 가령 인혁당을 민혁당으로 읽었다는 건 실수지만 네. 이건 인식의 문제인데 제가 충격을 받은 거는요, 두 가지 차원입니다. 하나는 어떻게 후보를 하시겠다는 분이 대통령이라면 우리 5천만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모든 문제들이 다 걸리는 거 아닙니까? 네. 대통령이 그런 문제를 다 알 수야 없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어떤 저 문제의 본질이 뭐다, 그 사태 파악을 그래도 해주시길. 네.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기대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후보로서 그걸 조사하고 연구하고 파악하고 헤아리고 다가가고 하는 작업을 해야 할 텐데 네. 이거는 본인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관계가 저렇게 말도 안 돼서야. 네.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떻게 저 캠프에서는 후보가 저 지경인데 링에 오르게 하는가. 아니 그러면은 밑에서 참모들은 도대체 점검이란 걸 안 하는가. 아니면 하다못해 말씀 자료라고 네. 뭘 써주고 그래야 할 텐데 그런 거에서 이런 기본적인 사실에 대해서 그러니까 네. 가령 그 사안을 놓고 이게 강탈이 아니다라고 해석의 차이로서 얘기를 한다면 그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지만 네. 좀 의견이 왔다 갔다 할 여지가 있지만 사실 자체를 그릇되게 말씀하시니까 그거는 이제 정말 답답한 노릇이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불통이다 이제 박 후보에 대해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불통도 이렇게 불통일 수 있는가.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사실관계를 잘 모른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 부일 장학회 강탈을 부정하다가 나중에 참모의 쪽지를 받고 나서 다시 바로 잡는 등 이런 식으로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는 그런 내용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당시에 정말 부일 장학회가 강탈을 당한 게 사실인지 아닌지 역사적으로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죠. 저는 강탈이 아니라는 분들께 여쭙고 싶은 게 사람을 잡아다가 그것도 한 명이 아니고 회사 간부까지 한 10명 가까이 되는 사람을 잡아다가 석 달을 가둬놓고 풀어주질 않고 도장 찍어야 나간다고 하고 도장 안 찍으면 나머지 회사 다 망하게 하겠다. 네. 조금만 한 10,000여 명 되는 그렇게 해서 도장을 받아놓고서 그거를 자진헌납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강탈이란 건 무엇이냐. 칼로 찌르고 사람 죽이고 가져가야만 강탈인 것인지. 그리고 입장을 바꿔놓고요. 박근혜 후보와 가까운 쪽 사람을 만약에 김대중 정권이나 노무현 정권 시기에 그랬다. 예컨대 우리나라에서 또 유수한 장학회가 방일영 장학회 아닙니까? 네. 조선일보 방일영 사장을 잡아다가 방상훈 사장을 잡아다가 방일영 장학회 내놔라. 그리고 그래서 뺏어다가 노무현 장학회 만들고 조선일보를 거기다가 집어넣었으면 그랬으면은 그거를 가령 박근혜 후보는 어떻게 하시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묻고 싶은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박근혜 후보가 한 일이 아니라 그 아버지 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거 책임져라가 아니라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과거사 문제에서 당연하게 그러면은 저게 잘못된 게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저런 짓을 또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네. 뭐가 잘못됐느냐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한겨레 신문도 잡아다가 저렇게 뺏을 수도 있겠네 싶은 그런 공포감을 우리가 안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21세기의 대통령을 하시겠다는 분이라면 과거에 그렇게 사람을 잡아다가 그 언론사를 빼앗은 게 잘못된 일이라는 인식을 갖고 그건 어떻게든 바로잡아줘야 합니다.
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줄 생각했어요. 박근혜 후보가 그때 50년 전에 그런 불행한 일이 있었고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이게 제가 지금 이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이사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 뜻은 그렇습니다. 이게 이렇게 돼서 아버님 욕 보이는 거고, 그다음에 사실 그렇잖아요. 장학금을 주는데 박근혜 후보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 장학생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 인질 몸값 뜯어서 그걸로 장학금을 준다고 하면 아무리 요즘 대학생들이 형편이 어렵다 한들 강도가 준 장학금 갖고 학교 다닌 꼴밖에 더 되겠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학생들이 좀 더 떳떳하게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고, 그게 정수장학회 문제를 바로잡는 것인데 네. 그런 인식 자체가 전무하고, 제가 굉장히 화가 났었던 것은 피해자인 김지태 씨를 모함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과거사 네. 다루면서 제일 그 분한 게 드는 경우가, 가해자들이 반성 안 해도 좋습니다. 사과 안 해도 좋아요. 그러나 그 입 다물어 주십시오. 어떻게 피해자들을 갖다가 모함을 합니까? 부정축제자라고 했는데 부정축제를 했으면은 아니 이렇게 강탈해간 재산이 훨씬 더 많은 거죠. 네. 박정희 소장은 신당동에 집 한 채밖에 없었던 사람이 18년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자녀들이 정수장학회다, 뭐 유경재단이다, 뭐 네. 영남대학이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공익법인 형태로 돼 있다 하더라도 10조 가까운 재산을 관리하고, 그게 개인 재산이고 그 관리할 자기랑 상관없는 거라면 뭐하러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부모를 둔 형제가 형제 자매 간에 칼부림까지 나면서 그렇게 싸우겠습니까? 살인교사, 뭐 청부살인, 실제로 조카 2명이 네, 그 그런 사건이 칼에 맞아서 죽은 그런 끔찍한 사건도 있었고, 네. 뭐 이제 이런 거 생각해 볼 때, 네. 그리고 친일파라서 재산 뺏었다고 네, 하는데, 오늘 그런 얘기 나왔죠. 네, 참 기가 막힌 게요. 제가 친일 문제 전문가입니다. 네, 네. 근데 김지태 친일파 아니고요. 그리고 이 사건은 친일 문제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건이었고요. 네. 만 100번을 양보해서 김지태가 친일파였다고 칩시다. 아니 그런데 친일파 재산을 왜 친일파가 뺏어가요? 네. 박정희가 훨씬 더한 친일파죠. 비교가 안 되게 더한 친일파인데, 그렇다면 그리고 그 사람들이 김지태 친일파라고 모함하는 사람들은요, 친일 재산 환수법 만들고 친일파 진상 규명하려고 할 때 반대했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가증스럽죠. 이런 얘기도 좀 있었습니다. 그 부일 장학회에서 강제 헌납이란 말 제가 쓰겠습니다. 강제 헌납한 그 재산은 얼마 안 되고 많은 분들이 성금을 보내주시고 그런 성금을 모아서 지금의 정수장학회가 됐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요. 그런 얘기도 하고요. 제가 그래서 참 정수장학회 책을 썼거든요. 네. 그거를 뭘 갖고 계산했냐면 정수장학회 30년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보면은 기부했다는 게 다 나와요. 그런데 뭐 스코필드 박사가 했다, 해외에서 누가 했다라고 얘기한 게 첫 번째 이제 등장을 한 게 그 1962년 6월 초에 네. 그 최고회의 문교사회위원장이 손창규라는 사람이 이제 그 정수장 5.16 장학회 만드는 걸 발표를 합니다. 사실은 5.16 때 만들고 싶어 했겠죠, 1주년을 맞이해서. 네. 그런데 이제 김지태가 안 내놓고 버티니까 이제 늦어졌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기저기서 성금에 답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김지태 사장은 문화방송, 한국문화방송, 부산문화방송, 부산일보를 내놔서 최고회의에서 이것을 받을지 안 받을지 고민하고 있다. 네, 그렇게 이제 얘기했는데, 네. 그때 그 국내외에서 답지하고 있다라고 해서 제가 찾아봤어요. 정수장학회 30년째 어떻게 기록되어 있나. 근데 실제로 돈이 들어온 거 네. 따져보니까 그때까지 딱 2건 들어왔습니다. 2건이요. 예, 2건. 하나는 스코필드 박사라고 3.1운동 때 이제 그 관계하셨던 외국인인데, 네. 그 나이가 들어서 한국을 방문하니까 한국 정부에서 훈장을 줬어요. 그러면서 아마 제 생각엔 박정희 정권에서 장학금 같은 거 조금 요청을 했던 모양입니다. 상징적인 의미로. 그래서 네. 그때 돈으로 25만 한. 그러니까 금액으로 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뭐 이제 스코필드 박사가 훌륭하신 분이고 그 뜻이 소중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있었고, 그 다음에 하와이에 있는 부인회에서 10,000불을 보냈습니다. 그때 돈으로 치면은 100만 원이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게 답니다. 그런데 김지태 회장에게서 뺏어간 재산이 사실은 다죠. 그 5.16 장학회 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5.16 장학회가 갖고 있는 그 기본 재산으로 갖고 있는 게 문화방송 주식 30%, 부산일보 주식 100%,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말로는 경향신문
사옥 부지라고 하지만 그건 옛날에 문화방송 사옥이었죠. 네. 그러니까 문화방송의 사옥 부지였습니다. 그걸 정수장학회와 경향신문을 정수장 516 장학회가 합쳤다가 띄어냈거든요. 네. 그런 과정에서 이제 땅의 명목이 바뀐 것이죠. 그 건물이 경향신문사 건물이 됐기 때문에 바뀐 것이지 원래 문화방송 사옥인데 네. 그 기본재산 이런 거 다 어디서 났습니까? 김지태 사장한테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정말 그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게 저 같은 사람하고 정말 끝장 토론을 하자. 네. 이제 자꾸 진실 게임으로 몰고 가요. 의혹을 제기하면서. 그래서 그러면은 엉뚱한 사람들 갖고 하지 말고 잘 모르는 기자들 앞에서 네. 언론 플레이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자료를 넣고서 우리는 자신 있어요. 네. 내가 나갈 거고 유족이 나갈 겁니다. 네. 그쪽에서는 박근혜 후보가 나오셔도 좋고 최필립 이사장이 나오셔도 좋고 네. 어느 누가 나와도 좋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네. 그 하나하나 그 친일파 주장 그러면은 그쪽에서 친일파 주장하면은 저는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거 다 얘기할 수 있고요. 부정축 네. 체제 문제도 마찬가지고 재산 형성 문제도 마찬가지고 강제 헌납 문제도 네. 마찬가지고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다 얘기 한번 까놓고 해보자. 네. 자신 있으면 하자고요. 네. 못할 겁니다, 저자들. 네. 이렇게 끝장 토론까지 이렇게 공개 제안해 주셨는데요. 어제 트위터에 뭐 이런 관련된 내용을 하셨더라고요. 그 부산일보는 부실 기업이었고 MBC는 작은 규모였는데 너무나 견실이 성장해서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다 이렇게 박근혜 후보가 어제 밝혔습니다. 거기서 트위터도 날리시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딱 똑같은 게 뭐냐면은 애를 유괴했어요. 애를 유괴해서 애가 컸어요. 가족이 찾았어요. 네. 돌려달라. 라고 얘기하는데 너희는 그때 요만한 3kg짜리 애기였고 이 건실한 청년은 내가 키운 거니까 내 아들이야.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네, 딱 그겁니다. 그런 얘기.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굉장히 저도 좀 궁금한데 이런 현대사를 몰라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은 알지만 그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과오를 드러내기 싫어서 뭐 저번에 2개 인혁당 판결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어제 정승학회 기자회견에서 강탈이 아니라고 이렇게 주장 계속 하다가 나중에 말을 바꿨는데 박 후보가 몰라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자신의 아버지의 과오를 드러내기 싫어서 그러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알면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네. 어제 기자회견을 보면서는 진짜로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약간의 장난기를 넣어서 네. 요새 현대사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3번을 했고 4번 이제 박근혜 후보의 과거사 문제 때문에 네. 논란이 됐을 때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강좌를 묘사하면서 그러니까 약간 반 장난기를 이렇게 썼어요. 따님만 모르시는 아버지 이야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아는데 네. 혹시 따님만 모르시는 거 아닌가? 그리고 사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네. 그 가장 가까운 세상 사람, 동네 사람들은 다 알아도 그 우리 형 얘기, 우리 아버지 얘기 나만 모를 수도 있는 것처럼 네.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넣었는데 어저께를 보면서는 저분이 진짜 모르시나 보다. 인식 코드 자체가 이상하게 입력이 돼 있어서 네. 강압했다라고 썼어도 판결문에 분명히 써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저께 이정열 판사가 트위터에다가 달린 게 사진했다. 그런데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할 수 없다는데 네. 끝에 처벌할 수 없다를 보고서 앞에 부분을 사진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로 그렇게 독해하고 해석하는 네. 그런 난독증 역사에 대한 난독증을 갖고 계신 게 아닌가. 네. 그런 분이라면은 대통령 돼서는 큰일 날 거죠. 네. 그러니까 오늘도 박근혜 후보가 최필립 이사장의 사퇴 문제에 대해서 그 압박하는 더 수위가 높은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최필립 이사장은 근데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데요. 최필립 이사장의 사퇴 여부가 이 상황에서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아이고, 그건 뭐 최필립 이사장 뿐이겠습니까? 이사회 그러니까 저는 정수장학회가 해체돼야 할 문제죠. 그러니까 최필립 씨의 사퇴 정도도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는 건 네. 그 유족도 그렇고 시민사회도 그렇고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고요. 네. 그런데 그 사퇴조차도 안 하면서 시간을 때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만약에 박근혜 후보가 다시 한번 정수영학회 관련 입장을 밝힌다면은 어떤 입장을 밝혀야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50년 전의 행동이 우리 아버지가 한 거지만 정말 잘못된 것이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치국가에서 다시는 국가 권력을 동원해서 개인으로부터 물건을 빼앗는 재산 언론사를 빼앗은 것인데 언론사를 비롯하여 하여튼 뭐 땅 한 평이라도 빼앗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하겠고 네. 저는 그러니까 그런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이런 일의 재발 방지를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재발 방지를 약속드리는 가장 좋은 것은 원상 회복이죠. 네. 회복적 정의를 해야 하는데 이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피해자를 욕보이는데 그거는 마치 우리가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폭력과는 또 다른 범죄 행위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으로서 응분의 책임을 지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이번에 정수장학회 관련 책을 내신다고 했는데요. 거기 어떤 이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잠시 설명해 주시죠. 다 들어있고요. 책 네. 제목은 작물바구니인데 네. 정수장학회와 한국사회. 그러니까 왜 작물바구니라고 했냐면은 박정희 대통령은 어저께 이제 박근혜 후보가 얘기를 했지만 뭐 아버님의 유경 사업을 위해서 했는데 사실 유경 사업에 관심이 없었어요. 이걸 뺏었는데 네. 언론사가 필요해서 뺏었는데 이걸 국가가 갖고 있을 수도 없고 박정희 개인이 갖고 있을 수도 없으니까 근사한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왜? 김지태란 분이 부일장학회를 하니까 야 우리도 장학회 하나 만들어. 그래서 뺏은 언론사를 담아두는 작물바구니였습니다. 경향신문을 딴 데서 빼앗아서 그것도 결국 여기다가 뒀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작물바구니가 지금 경향신문은 벗어났지만 반드시 해체돼야 맞다. 네. 이게 해체된다는 건 뭐냐면 박정희가 50년 전에 행했던 언론 장악을 해체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언론들이 독립 언론으로 공정한 언론으로 우리 국민 모두의 언론으로 그러니까 국민 모두를 위해서 봉사하고 국민 모두를 제대로 인도하는 그런 참 언론으로 거듭나는 작업이고 그것이 바로 탈유신 체제, 탈 박정희 군사 독재를 하는 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수장학회는 반드시 우리 시민사회가 되찾고 그리고 유족들이 시민사회 전체를 위해서 또 좋은 방향으로 내놓으시고 김지태 사장도 이것을 그 공적인 개인 재산이 아니라 정말 공적인 영역으로 생각했고 막대한 사재를 들여서 그 가난한 아이들 그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었잖아요. 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때 그 김지태 사장이 만들어준 여건 속에서 공부한 아이 중에 하나가 나중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됐고, 그러니까 그런 그 훌륭한 유경 사업을 다시 이어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렇게 만드는 게 올바른 문제 해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마지막으로요. 이제 카메라를 보시고 지금 오늘 행사 제목이 바로 우리는 유권자다입니다. 우리 유권자들이 어떻게 이번 대선 대통령 선거 투표에 임해야 할지 그런 여러 가지 관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이번 그 선거 날짜가 12월 19일이에요. 근데 12월 19일이 무슨 날짜냐 하면은 우리 오마이뉴스 시청자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날이 윤봉길 의사가 처형당한 날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투표장에 가면서 윤봉길 의사 생각하면서 갈 거고 윤봉길 의사가 찍으라는 사람 찍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 네. 네, 이렇게 한홍구 교수와 함께 박근혜 후보의 정수학회 관련 기자회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 나눠봤습니다. 이게 들어보니까 정말 무시무시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행사 제목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유권자다입니다. 유권자가 똑바로 정신 차릴 때 우리나라 역사가 바뀌고 우리나라 역사를 다시 쓸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잠시 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다시 화면을 이곳 현장으로 넘기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였습니다.